3월 8일 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최근 아틀란타 한인사회에서 금융 다단계 사기 펀지 스킴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세우고 사기범의 체포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잔킴 금융 다단계 사기 피해자 미주대책위원회는 수사 요구와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범 잔킴은 클럽 메가플래닛 CMP 등 회사의 존재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금융회사로 소개하면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잘 모르는 은퇴자 및 자영업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그들의 은퇴자금 및 종잣돈을 갈취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000를 투자하면 월 $2,00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은 불법 수익액만 작년 한 해 수백만에서 수천만 달러까지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제보자는 잔킴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해 비트코인은 2,500개, 시가 약 9,5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너무 높은 수익을 제시하거나 전문 자산 관리인이 부재, 독특한 수익 구조를 설명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조지아주 덜루스의 대책 모임 장소를 마련하고 전화 470-894-7467, 이메일은 stopjohnkim@gmail.com으로 제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한해 7일에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오는 주말 확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한국 내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7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한국 정부의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7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 확인 제출 예외도 시행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출발의 기준 10일에서 40일 전에 치료 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음성 확인 제출이 예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내나 해외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나 격리 해제서 등 확진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달 28일 한미은행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이 연례 보고서를 공시했습니다. 이 문서는 바니 이 행장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니 이 행장의 임기는 2월 28일을 기준으로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 더 연장됐습니다. 새로 계약을 체결한 바니 이 행장의 기본 연봉은 $71만 5천 달러로 가장 최근 연봉이 2020년 기본급 $54만 5천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17만 달러가 인상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1년 자동 연장 옵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한미은행 행장에 오른 바니 이 행장은 그동안 한미은행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미은행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도 커뮤니티 은행으로서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 규모 69억 5,595만 달러를 기록해 7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니 행장은 1986년 구 중앙은행에서 출발해 나라은행 최고 대출 책임자, 신한아메리카은행 지역총괄 전무, BBCN은행 수석 전무 및 최고 운영 책임자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미은행에서는 2013년 8월부터 최고 운영 책임자 겸 수석 전무 등을 거쳐 2019년 5월 행장에 취임했습니다. 백악관은 7일 발표에서 연방정부가 각 가정에 또다시 무료로 코로나 테스트 킷을 주문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행정부는 모든 가정에 4회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킷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또다시 4회 테스트가 가능한 코로나 검사 킷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료 테스트 킷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covidtest.gov로 접속해 주소와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고 알렸습니다. 미 우정국에 따르면 각 주소지에서 첫 번째 주문을 하지 않았을 경우 2번에 걸쳐 4개씩 2번 주문이 가능합니다. 2월 말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5억 개의 무료 테스트 킷은 현재까지 절반 정도가 주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보건소, 기타 커뮤니티 장소를 통해 무료 테스트 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플로리다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건강한 어린이에게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더 이상 권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주 의무총감 조셉 라다포는 플로리다가 미국에서 건강한 어린이에 대한 백신을 권장하지 않는 최초의 주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와 협회의 플로리다 지부는 코로나19 백신이 여전히 팬데믹 종식의 가장 좋은 희망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릴사 구인 회장은 7일 발표에서 백신 접종의 중병 확률 저하는 광범위하게 합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 보건부는 건강한 어린이는 현재 백신으로 받는 혜택이 없고 이전보다 위협이 더 클 수 있다며 백신 권고 철회 결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에 여러 연방기관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정책과 규정을 조사하고 개발하도록 지시하는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9일 서명할 예정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명령에는 재무부와 주무부, 상무부를 포함한 연방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정과 정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 금융보호국 및 기타 기관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통화를 생성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의 필요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 나왔습니다. 7일 금융범죄단속국은 성명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부과한 광범위한 제재 및 기타 제한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경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3월 8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25,751명, 신규 사망자 수는 557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5.4%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735명, 신규 사망자 수는 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7.7%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어 월요일까지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2021년 7월 25일 이후 처음으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